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진주시 의회가 채택한 도청 환원 결의안과 관련해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실익 없이 갈등만 조성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거창국제연극제 관련 예산 10억 원 중 8억 원이 군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수년간 파행을 이어온 연극제가 정상화될지 주목됩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계획 발표를 앞두고 경남에서도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공공 백신 접종 센터 24곳과 민간 의료기관 1000여 곳이 곧 선정될 예정입니다. 꼼수 본사 이전 등 대도시 업체들의 용역 삭스리 방지를 위해 지역 제한 입찰 조건을 조례로 제정하는 방안 등 대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와 각 시군 의회가 임시회를 열어서 현안 처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도청의 진주 이전을 두고 창원과 진주 두 시의회가 서로 다른 결의안을 채택해서 갈등을 빚은 가운데 진주시 의회 내부에서도 도청 환원 결의안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주시의회는 새해 첫 임시회에서 도청 환원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찬성 13, 반대 8. 만장일치의 일반적인 결의안과는 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시의원은 도청 환원 촉구에는 찬성하지만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결의안 상정과 처리에 반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장일치로 결의하는 것이 정상적 의사 진행인데 본회의에 상정된 결의안은 사전에 보지도 못한 결의 없는 결의문입니다. 예정이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한 국민의힘 무소속 시의원은 민주당의 갑작스런 상정과 표결 주장은 변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의안은 1월 18일 월요일에 이미 의원 연구실에 배부되었으며 또한 당일 의사 일정은 1월 19일 오전 9시에 의회 2층 게시판에 부착하였던 사항. 예산안 날치기와 의안 실종 사건에 이어 도청 환원 결의안이 진주시의회 여야의 또 다른 다툼거리가 된 모양새입니다. 도청 환원 주장에 대해서는 김경수 도지사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단호한 입장을 밝혔지만 구태의연한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현안에 매달리는 것이 서부 경남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의회는 도청 환원 결의안을, 같은 날 창원시의회는 진주의 서부청사 본청 통합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대결을 이어갔습니다. 도청 이전 논란은 현실성과 타당성을 떠나 창원 특례시 출범과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려 계속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정치적 주장과 소모적 논란이 실익 없이 지역 갈등만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거창군 의회는 파행 운영 중인 국제연극제 관련 예산 심의에서 일부 삭감하긴 했지만 집행부가 신청한 전체 10억 원 중 8억 원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며 수년간 파행을 겪어왔던 연극제가 이번엔 정상화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거창군 의회가 거창군이 추가 경정 예산안으로 제출한 연극제 상표권 이전 합의금 10억 원 가운데 2억 원을 삭감하고 8억 원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주장한 의원들도 있었지만 수정안 8억 원이 표결로 통과된 뒤 예결산위와 본회의에서는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쟁 대상이었던 상표권 이전 합의금 10억 원의 대부분이 확보되면서 그간 파행을 겪었던 거창국제연극제는 정상화 길이 열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연극제 집행위는 2억 원 삭감에 주목하며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뼈를 깎는 아픔으로 고육지책으로 합의한 사항을 군의회가 일방적으로 부분 삭감을 시켰습니다. 향후 모든 책임은 군의회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상표권 매입을 반대해온 시민사회단체도 의회가 국민들의 민심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을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10원짜리도 줄 수 없다. 그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나름대로 고충은 알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민의에는 반영되지 않는 그런 결정이다. 거창군은 오는 31일까지 합의금을 연극제 집행위에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삭감된 2억 원도 원만히 합의한다는 방침이어서 집행위의 최종 결정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오늘 나오실 때 우산 준비하셔야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부터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늦은 오후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남 내륙 지역이 5에서 20mm, 남해안 지역은 10에서 40mm가량으로 겨울비치고는 적은 양이 아니겠고요. 오늘 대부분 비로 내리지만 아침에 경남 북서 내륙은 눈으로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낮 기온이 2에서 7도가량 떨어졌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웃돌며 큰 추위 없겠습니다. 아침에도 경남 전 지역 영상권에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 5도, 진주도 5도를 보이면서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올랐고요. 낮 기온은 창원 8도, 진주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경남 지역을 뒤덮은 비구름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흐린 날씨를 보이면서 오후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비가 오면서 아침까지 경남 북서 내륙 지역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여전히 예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입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4도, 함안은 3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8도, 양산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도, 산청 2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7도, 합천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모레 경남 서부 지역에 눈비 소식이 있고요. 모레 밤부터는 기온도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정부가 오는 28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공식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앞으로 백신을 언제 어디서 누구부터 맞을 수 있을까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남에선 초저온 냉동고를 갖춘 24곳의 백신 접종센터와 천여 곳 안팎의 민간 의료기관에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에 마련될 코로나19 공공백신 접종센터는 약 24곳, 창원은 구마다 한 곳씩 모두 5곳, 인구 50만이 넘거나 지역이 넓은 김해와 사천은 각각 2곳,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한 곳씩입니다. 접종센터에선 이르면 올 2분기부터 영하 70도 안팎의 초저온 환경이 필요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접종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접종센터는 24시간 초저온 냉동고 발전이 가능한 발전 시설을 갖추고 자연 환기가 잘 되며 거리 두기를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체육관이나 문화센터, 대규모 병원 등이 활용될 전망입니다. 시설 자원이랑 그다음에 의료 인력 투입 규모가 좀 세부적으로 가시화되면은 우리 지역민들한테 좀 안전한 접종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접종센터 구축에 병원도 지금 동참 여부를. 민간 병원에서는 냉장 보관이 가능한 아스트라제네카 등의 백신을 접종합니다. 현재 경남 805곳의 병원이 예방접종 지정 병원을 신청한 상태로 백신이 확보되는 다음 달쯤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28일까지 참여할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805개소에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은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구성하고 백신 접종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도착하는 첫 백신 접종자는 코로나19 전담병원 의료진이 거론되고 있지만 우선 접종 대상자와 접종 방법에 대해선 오는 28일 정부안이 발표돼야 알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대도시 업체들이 꼼수 본사 이전으로 지역 용역 사업들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소식 지난주에 집중 보도해드렸는데요. 보도 이후에 관련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 업체들의 하소연이었는데 이들은 경영난으로 국민청원까지 올리는 등 소가리를 해왔다고 합니다. 대안은 없을까요? 정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본사 주소만 지역에 둔 수도권 대기업들이 퇴직 공무원을 동원해 일감을 싹쓸이하고 있어 지역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역 업체들은 기술 인력 수급이 심각한 상황에서 인력까지 빼가고 있다며 하소연합니다. 한 1, 2년, 2, 3년 다 해놓으면은 월급 더 준다고 오라. 가버리는 거예요.
피해를 우리 지역업체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지난 2018년엔 대형 업체의 일감을 뺏기고 있다며 경상남도에 대안 마련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아직 뾰족한 묘안이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입찰 참여한 업체가 입법 통과인지 아닌지 연구 보고서 하고 입법을 시켜보려고 했는데 통과가 안 됐어요. 그렇다면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 우선 경상남도와 시군구, 각종 협회에서 업종별로 면허를 내줄 때부터 현장 실사를 꼼꼼히 해야 합니다. 경상남도나 지자체에서 지역 제한 입찰에 대한 조건을 조례로 제정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등기부상 본사 소재지에서 기술자 대부분이 활동하고 최종 결과물을 납품하는 소재지를 본사로 인정하며 보유 기술 인력의 주소지 비율이 높을수록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입니다. 입찰 참여 업체들에 대한 적격 심사 시 본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반드시 해야 하고 주소지 허위 등록 등 불공정 행위가 확인되면 입찰 배제와 영업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리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여기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사무실을 여기서 운영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운영하는 곳이 어딘지 확인해서 다른 곳에 사무실에서 돌리고 있다고 하면 이거는 등록 기준의 위반이다. 또 입찰 공고문에 본사 사무실의 인터넷과 전화기 등 물적, 인적 설비뿐만 아니라 외관과 구조 등을 갖추도록 적시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들이 매출 감소로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고용 유지비와 직업 훈련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항공기 부품 표면 처리 전문업체 정문옆에 천막이 설치됐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노동자들이 한 달 넘게 복직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불법 파견 논란을 겪고 있는 이 회사는 이달 말 폐업할 예정입니다. 폐업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고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솔직히 끝이 없는 싸움이라서 좀 답답한 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 주 4일 단축 근무로 생산 시설이 멈춰섰고 공장 앞마당엔 원소재 재고품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부품 가공용으로 미리 구입해뒀는데 언제 쓰일지 기약이 없습니다. 대출을 내고 적금을 깨고 보험을 해약해보지만도 이제는 폐업하는 기업이 있고 인원 감축을 공식화하는 기업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 비중이 높은 일부 기업들은 매출이 80%나 급락했습니다. 보잉 737 맥스 8 생산 중단과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빚어진 결과입니다. 사천시가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대책은 항공 제조업의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지정. 지난해 5월에 이어 최근 또다시 정부 각 부처에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고용 유지비와 직업 훈련비 등의 지원 혜택이 강화돼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올해 지정이 안 되면 항공기업이 너무 어렵습니다. 수주 물량이 급감하여 기업들이 고용 유지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경남도 의회와 사천, 진주 상공회의소도 최근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 사이에 피보험자 수가 20% 이상 줄어야 하는 등 지정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로 지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이종서입니다. 최근 산청의 한 식당에서 식사 모임을 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을 위반한 진주시 수곡면 직원 5명에 대해 진주시가 산청군에 행정 처분을 의뢰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한 명당 10만 원, 해당 업주에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도내에서 유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였던 진주시는 진주국제기도원 집단 감염이 발생한 지 2주가 지나며 진정세를 보임에 따라 오늘부터 2단계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동군이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하동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이달 말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3개 업종에는 250만 원을 지원하고 같은 기간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 업종인 노래 연습장과 식당, 카페 등과
마스크 착용과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의 제한을 받은 일반 관리시설에는 각각 150만 원과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내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도내 전통시장 186곳에 특별 방역 점검이 실시됩니다. 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이 늘 것에 대비해 특별 방역 점검을 실시하며 5일장에 대한 방역 지침도 마련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5일부터 14일까지 진주 중앙시장 등 4개 시군, 10개 시장의 주변도로 임시 주차가 허용되며 온누리 상품권 환급과 온라인 장보기 배송비 무료 지원 등의 행사도 함께 마련됩니다. 현대위아 협력업체 직원이 게임 사고로 중태에 빠졌다 사망한 가운데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의 현대위아 4공장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 시행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사측에 방호 조치 개선 등을 요구했지만 외면당했다며 원청과 하청업체는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노동부는 개선 조치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현대위아 안전관리 보건 책임자와 하청업체 대표이사 등 2명과 법인 2곳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거제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339톤급 어선 127 대양호의 실종자 3명에 대한 수색이 나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통영해경은 함정 25척과 항공기 7대, 인력 190여 명을 투입해 사고 해역과 육상에서 실종자를 찾고 있지만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27 대양호는 지난 23일 오후 거제 갈곶도 해상에서 침몰했으며 배에 타고 있던 10명 가운데 7명이 구조됐지만 선장을 포함한 3명은 현재 실종 상태입니다. 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입주민을 위해 무료 중재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도민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도청 홈페이지나 담당 과에 연락할 경우 7일 이내 중재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며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꾸러미 보급과 문자 서비스 등 사후 관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창군 남상면 창포원이 경상남도 제1호 지방정원으로 등록됐습니다. 창포원은 합천댐 상류 지역에 수질 정화 기능이 있는 꽃 창포 등을 심어 조성한 수변 생태공원으로 사계절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해 생태교육 체험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통영 사량도에 건강증진형 보건지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물리치료실과 치매 안심센터를 갖춘 보건지소는 어업과 농산일로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산도와 욕지도에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산청군의 이웃돕기 성금 모금이 전년도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산청군은 경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한 이웃돕기 성금은 4억 700만 원으로 150% 이상, 푸드뱅크를 통한 기부 물품은 2억 7천만 원을 기록해 16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전기차를 구매하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최대 1,900만 원을, 수소차는 최대 3,750만 원을 보조금으로 받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1년 보조금 체계 개편 방안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는 작년보다 21% 늘어난 12만 1,000대, 수소차는 49% 늘어난 15,000대를 보급합니다. 지원 예산도 각각 1조 230억 원과 3,655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서일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최근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간 기업결합 심사를 주관하는 산업은행 선임 부행장을 만나 대우조선 매각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서 의원은 억지 재편을 하려다 보니 유럽연합의 조건부 승인까지 허용하겠다는 어이없는 상황이 됐다며 공론화를 통한 신중한 결정을 내릴 것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